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5 키워드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5 키워드를 또 공부해 오고 그것을 그림으로 또 표현해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민족 지도자들은 일제를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8.15 강복 이후 서로 이념이 다른 미국 자본주의와 소련은 사회주의, 국토가 나누어졌죠. 38선을 기준으로 생각나죠.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달랐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정부를 세우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45년 우리 45년 8월 15일 날 우리 광복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런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의 연합군 세 나라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1번이라 할게요. 모스크바 여기에서 보면 삼상회의라고 하거든요. 모스크바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모였죠?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였죠. 그래서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왜요? 우리나라를 미국하고 소련이 지금 나눠서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신탁통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신탁통치는 중요하니까 발표해주고요. 신탁통치가 뭐냐면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기 전에 이 네 나라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독립은 했지만 자기 스스로 정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한 국가로서 쓰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은 누가 심어줬을까요? 일본이. 그래서 자기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를 모스크바 3국 삼상회의 후 신탁통치 보이나요? 통치 찬성 반대라고 할게요. 알겠나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빨리 우리 도움을 받더라도 이런 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노력을 하면 신탁통치 기간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반대쪽은 어떤 거였을까요? 반대쪽은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도 반대쪽이었어요. 왜 그래요? 또 신탁통치는 하나의 또 식민지와 같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북한에서는 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때요? 신탁통치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먼저 받아들여라. 그러면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둘이 한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받아들이고 이제 토지 개혁까지 실시해 버렸어요. 토지 개혁이라던가 또 공장이랑 뭐 철도 이런 것도 다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그런 기반을 먼저 만들어 버린 거죠. 이해됐나요? 지금 우리 정부 수립하는 과정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임시정부처럼 이렇게 먼저 정부를 마련해 버렸다는 거.
그러면 그래서 이제 46년에 아까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도 열고 또 신탁 통치도 결정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런 3월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이제 정부 수립에 대해서 정부 수립과 신탁 통치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은 신탁 통치를 받아들였지만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신탁 통치를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결정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땠어요? 미국과 소련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떤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계속 이승만과 김구 선생님은 둘 다 신탁 통치를 반대했지만 이제 그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좀 생각이 지금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는 2번이나 열렸지만 계속 미국과 소련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나 여운형 선생님은 그래도 같이 통일 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운형 선생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셨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여운형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경호원이 이제 죽인 사람 암살자를 쫓아갔대요. 근데 경찰이 경호원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어떻게 해서 범인을 잡았긴 잡았는데 범인이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풀어주고, 또 북한으로 갔다가 그 사람 북한으로 갔는데 행사를 알 수 없고, 이런 민족 지도자가 돌아가셨는데 참 경찰이 이상하게 처리를 했고, 미성년자인 학생이 혼자 힘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직도 범인이 확실히 잡혀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누구한테? 국제연합에 넘기게 됩니다. 유엔 있죠? 그래서 국제연합에서는 동시에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하죠. 하지만 소련이 이런 결정을 거부해요. 왜 그러냐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런 위원을 뽑자고 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인구수가 1000만이었는데 남한은 20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300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200명은 남한 쪽에서 의원이 이렇게 뽑히게 되고 100명은 북한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 쪽을 지지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소련은 이 결정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에서는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하면 어때요? 정부가 따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반도가 분단될 것을 염려한 김구 선생님은 북한을 방문하여서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 편지도 보냈는데 막 4월 달에 편지도 오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려면 북한으로 넘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48년에 평양에서 대표자 회의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남북 연석 회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가셨죠. 하지만 그런 통일 정부를 만들자는 그런 약속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48년에 50 총선거를 하게 되었어요. 어디만? 남한만 총선거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김구 선생님 그쪽 지지자들이나 해서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재헌이 뭐냐면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도 뽑고 그러기 위한 국회의원이니까 아주 중요한 선거죠. 그래서 남한만 하게 되었고요.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어요. 그리고 성인 남녀 모두. 우리 그때는 그래도 여자들이 많이 차별 대우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여자까지 어떤 민주적인 선거였다는 합니다. 그리고 기권은 국민의 수치.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구가 되겠네요. 애국 국민의 의무라고. 우리도 꼭 투표는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48년 총선거를 통하여 재헌국회 구성된 재헌국회는 이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바꿨어요. 그 전에는 이름이 뭐였죠? 대한제국이었죠? 우리 엘리사도 알고 있는 대한제국. 그래서 정하고 재헌 헌법을 공포했어요. 그래서 7월 17일이 뭐죠? 재헌절이라고 하잖아요. 헌법을 만든 날. 그래서 또 국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렇게 좀 독립운동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우리 임시정부의 막 대표라고 대통령이라고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었고, 주석이었죠. 그래서 이승만은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다녀가지고 미국은 이승만이 정말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편해요? 같이 통일정부를 마련하자고 하는 사람보다는 남한만 그리고 미국을 지지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지지를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친일파들을 통해서 이제 쉽게 우리나라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친일파들을 제거하지 않았죠. 그래서 1948년에 8월 15일 날 독립은 언제 했었죠? 45년 8월 15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5번으로 할게요.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북한도 9월에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해서 헌법 제정하고 북한 정권을 수립하였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정부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된 거죠. 우리 김구 선생님이 우려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48년 2월에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 대한민국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5가지 선생님 키워드를 줬어요. 먼저 뭐가 있었죠? 모스크바 3국이 삼상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그거를 정부 수립하고 신탁통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신탁통치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의 신탁통치하고 있는 그 미국과 소련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죠. 이제 그래가지고 서로 두 개 의견이 차이가 좁혀지진 않았고 하지만 이제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정부 세워야 한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국제연합으로 넘겨가지고 국제연합에서는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제 소련이 거부해가지고 남한만 총선거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래서 남한만 총선거 실시하게 되고 남한에서 국회의원도 그리고 법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법에 의거해서 대통령도 세우고 그래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게 되었고 북한도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해서 헌법도 만들고 북한 정권을 수립하면서 이제 정부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었죠. 우리 정부 수립 과정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지 한번 생각해 오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때의 지도자였다면 우리 두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자기는 어떤 노력을 했을지 한번 내가 지도자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